바로 전 왕인 이내 왕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월광태자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인물로 나와 있다. 석순응전에 의하면 아버지 이뇌왕이 신라의 구혼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월광태자의 어머니는 신라 사람이란 것이다. 월광태자의 아버지 이뇌왕과 신라인 어머니의 결혼은 삼국사기에도 나타난다. 월광태자, 그는 바로 대가야와 신라 두 나라의 국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모아서 이 대가야의 왕계를 추정 복원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조가 정견모주, 다음 1대가 이진아시왕, 3, 4대가 금림왕, 6, 7대가 가실왕, 8대가 이뇌왕, 9대가 도설지왕, 월광태자. 물론 이 대가야의 전체 왕들의 계보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왕계로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야산 일대 전설을 남기고 있는 월광태자가 바로 이 삼국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도설지 왕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월광태자, 그는 왜 승려가 된 것일까요? 어쩌면 여기에 이 대가야의 비운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가야 최후의 이야기, 월광태자의 삶의 궤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단양 일대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고 국경을 넓힌 기념으로 세운 비석 신라 적성비.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비석엔 10여 명의 장군의 이름이 나온다. 그 중엔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으로 나라가 망한 후 신라에 충성을 바친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의 이름도 보인다. 그런데 이 비석의 위쪽에 놀라운 이름이 있다. 바로 도설지, 월광태자의 이름이다. 적성비가 세워진 것은 551년. 아직 대가야가 망하기도 전 도설지의 이름이 왜 이곳에 적혀 있는 것일까? 적성비에 나오는 그 신라 장군 도설지하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대가야 마지막 왕 도설지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월광태자의 출생 연대, 그들의 행적,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이런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대가야의 마지막 왕, 또 대가야 이내왕의 태자인 이 월광태자, 이 사람이 그 551년경에 신라의 장군으로 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대가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신라로 망명했던 것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나라 태자의 신분으로 결코 쉽지 않았을 선택, 망명. 월광은 왜 망명의 길을 택한 것일까? 513년경 우방으로 믿었던 백제가 대가야의 영토 임실, 남원을 공격하고 하동 유역까지 밀어닥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가야가 신라의 요청에 성립된 결혼동맹. 그러나 월광태자를 낳게 한 이 결혼동맹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동맹이 성립된 지 7년 뒤 신라가 결혼동맹을 파기한다. 변복 사건이 그 이유였다. 변복 사건은
신라에서 월광태자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100여 명의 하인이 따라왔는데 대가야가 신라 왕녀를 따라온 이들의 옷차림을 가야식으로 바꾼 사건을 말한다. 신라는 바로 이 사건을 빌미로 결혼 동맹을 깨뜨리게 된다. 옷을 가야 옷을 입든 신라 옷을 입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신라가 굳이 하나의 그 꼬투리를 삼아 가지고 이 혼인 관계를 이제 파기시키는 것. 이거는 결국 그 신라의 가야 진출 정책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 동맹이라 하는 것은 그냥 정략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결혼한 이후에 한 7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변복 사건이라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것을 파기시킨 걸 보면은 신라의 근본적인 의도라는 것이 이 가야지구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결혼동맹 파기 후 양쪽에서 주어드는 신라와 백제로 인해 대가야는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결국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대가야가 선택한 것은 백제였다. 당시 대가의 지배층 내에서는 종래와 같이 백제와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백제와 그 관계를 끊고 도리어 이제 신라와 그 연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그 존립을 도모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친백제적인 그런 정책이 추진이 되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 중에서는 일부가 대가를 이탈해서 신라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망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대가야의 악사 우르기다. 그의 구체적인 망명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대가야 지배층의 국제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는 장차 나라가 어지러워지므로 신라에 투항했다고 적고 있다. 월광태자가 신라로 망명을 한 것도 이 무렵으로 보인다. 만약에 대가야가 그 백제와 연맹을 맺어서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신라와 대가야와의 그 결혼 동맹의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광태자, 즉 도설지는 그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는 그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 어머니 계통의 나라인 신라로 망명할 가능성이 높고, 신라로서도 대가야 왕의 아들인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훗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관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라 적성비에 이름이 나타난 지 10여 년 뒤인 561년경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 이곳에 또다시 도설지의 이름이 보인다. 진흥왕을 수행해온 인물 중에 한 명인 도설지는 사척간의 관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0년 전 적성비의 기록에 비해 한 등급 승진한 것이다. 신라로 망명한 월광. 그는 더 이상 대가야의 태자가 아니라 일개 신라의 장군으로 생활하고 있다.